주택가에서 원룸에서 마약을 제조했다고 해서 사실 마약, 그러니까 제가 화학과를 나온 것처럼 화학약품을 정제, 원료물질을 깨고 붙여갖고 합성하고 그리고 정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석사 수준 정도, 화학이나 화공의 석사 수준에서 그 실험기기, 일반 유기화학 실험, 유기합성 실험 정도만 해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원료물질인데, 요즘 합성 마약 같은 경우는 원료물질, 일반 의약품 원료물질 넣어도 쉽게 잘라고 붙이고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도의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순도의 문제는 숙련도와 연결이 되고, 또 숙련도 플러스 기기의 정교성인데, 요즘은 기기들도 사실 뭐 좋은 기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같은 애도 원래 마약쟁이였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 교도소 다니면서 그 전문 생산 전문가들 또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워갖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진짜 작정하고 나와서 이거 해내야죠.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지금처럼 마약 사범이라든가 마약 관련된 범죄를 이렇게 전문 부서도 없이 엉망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국, 마약 단속국 혹은 미국의 DEA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는 한 실제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또 마약 수사국, 마약 단속국 어떤 그 부서 자체에서 마약 검출 기법이라든가 이 전문적인 추적 기법을 개발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국가수라든가 따로 떨어져 있고 뭐 수사관들도 삥삥 돌고 막 되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들이나 마약 하는 애들은 날고 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마약이 문제입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이건 뭐 통제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거 보니까 참 필로폰을 만들었어요. 필로폰이라는 게 뭐 사실 화공약품을 띄었다 붙였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기화합물일 뿐이니까. 근데 참, 근데 이제 사실 이전부터는 있었죠. 예전에는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갖고 만들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가져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에 있는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 있는 어느 지역, 그래서 중국 쪽에 있는, 근데 중국은 마약함 사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그 북한 쪽, 국경의 북한 쪽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당 간부놈들이 뇌물 처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거기서 루트를 타고 해상으로 뭐 던지게 하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어려웠던 것은 유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코로나도 오고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를 국내로 데려와서 만들게 하고 단기 비자로 해서 가고. 근데 그거는 또 애들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전문가는 이미 리스트가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데 가서 그 기술을 배워갖고 기계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트렌드가 지금 얘는 근데 독자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이거죠. 얘는 진짜 자기 독학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런 국내에 있는 전문가, 이게 전문가 별로 아닙니다. 사실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학이나 화공이라든가 비슷한 쪽에 있는 대학원생 애들을 돈을 매겨갖고 기계 갖다 놓고 하게 하면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대한 대응은 돼 있느냐? 지금 우리 경찰이. 저는 돼 있지 않다고 보거든. 사실 얘도 거의 우연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가 만들고 지가 그걸 유통시키려고 하다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지가 만들기만 하고 조직이 만들고 조직이 유통시키고 이걸 점조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약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어떤 마약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더 알아채기 힘들다. 뭐 펜타닐 얘기도 했고, 애초에 약간 좀 마약으로 분류는 되진 않았는데 마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걸 유통하는 건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래서 마약 수사국이나 마약 단속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대응 조직이. 계속 그냥 뒤따라다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이 건을 보고 좀 답답했어요. 못 따라가요, 경찰이. 시스템이.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뭐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마약은 자기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 즉시 죽는 겁니다, 마약은. 지금 제주도 중학생가 비참하게 피살당한 자기 새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범인이. 그러니까 새아버지한테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죽이기까지 당했어요. 폭력은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이 아이와 이 가족을, 이 아이를 구출해냈다고 하면 거기까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대당하고 맞는 애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분명히 이걸 구출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좀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라이터불로 학대하고 강간까지 한 30대예요. 근데 얘가 13년밖에 안 받았어요. 52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이 사건은 늘 이런 사건을 볼 때 참 기가 막히고 참 허탈하죠. 얘가 33살이에요, 범인이.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자기 아이한테 학대를, 성적 학대까지 학대를 한 거죠. 옆에 있는 애 팔을 부러뜨렸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그냥 미친놈이라고만 할 수 없는, 왜냐면 그게 폭력이 더욱 에스컬레이션 돼 버렸으니까 강간까지도 하고, 그리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그런데 구속됐는데 52차례나 반성문을 냈는데 문제는 13년밖에 아니에요. 이거는 종신형이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얘가 무력화된 40년 정도는 가야죠. 60, 70 정도는 무력화될 정도. 근데 이 기사에서 제일 제가 이해 안 될 바는 아버지를 용서한다 라고 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린 피해자의 탄원이래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탄원서를 쓰게 됐는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판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했을까요? 그럼 따로 불러갖고 이 아이를 별도로 불러서 확인을 한 건지, 그리고 이 아이가 주변에 이 아이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압박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13년도 그래갖고 바로 항소를 했대요. 52차례나 반성문을 했는데. 요거는 관련된 변호사놈이 지켰겠죠.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 아이의 탄원서도
이렇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죠. 조작이라는 게 이제 누굴 압박해 갖고 이런 범죄를 보고 분노하고, 이런 수사를 보고 분노하고, 이런 재판을 보고 분노하고, 형량을 보고 분노하고, 도대체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같이 다 쓰레기들 뿐이죠. 판사도 쓰레기, 범인은 뭐 쓰레기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쓰레기고, 수사는 왜 이따위로 했는지. 그래도 수사 조금 좀 난 것 같기도 한데 왜 구형이 이따위였는지. 30년? 아니 30년이 아니라 이 구형량 자체도 되게 이상하고, 판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범인의 심리 분석을 해봤는지, 이 범인의 다른 여죄는 없는지. 끔찍합니다. 그 수유동, 서울에 있는 수유동에서 3일간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20대 남성한테 25년을 구형했대요. 수유동 악마 사건이라고 하죠. 검찰이 25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라고 하면은 판사가 20년 이상을 구형할까요? 특수강간. 가장 이 사건에서 황당한 거는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온 거에 의하면은 납치해서 강간하고 가두고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흉기 위협 부인하고, 테이프 부인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은 25년 구형이 됐을까? 근데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사실 이걸로 무기징역은 어렵죠. 그래도 검사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하긴 하겠지만은, 구형과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구형량을 아무 높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수사는 엉망으로 돼 있고 구형을 높이면 판사가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겠죠. 이게 지금 특수강도, 강간, 치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된 건지, 애초에 동기가 뭔지, 그의 가학성이라든가 그의 방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다른 여죄 여부라든가 되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갖고 모텔에 감금해서 강간을 하고 놔줬어요. 도대체 그럼 이게 동기가 뭘까? 이게 처음일까? 아니면 도대체 방법은 어떻게 연구했고 그 모텔은 어떻게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간을 했고 협박을 했고 다치게 해갖고 지금 나온 기소 내용은 그게 맞아요. 그 안에 이 범죄가 가지는 풍부한 내용적 측면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검사가 이거를 25년을 했든 35년을 했든 판사가 보기엔 그냥 강간치상 아니야? 특수강도 아니? 특수강도야 뭐. 그러니까 형량이 높이 나올 리가 없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도 안 되고 또 실제로 다툼도 없어요. 왜? 지금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는 그만큼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진단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의 심리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황에 대한 분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더 충실하게 되면은 다툼이 되고 거기에 따라 그게 없이 그냥 인정 이런 재판이 실제로는 좀 엉망인 재판인 거죠. 형량이 좀 이상한데? 분명히 다음 달 17일 형량 나올 텐데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거기에 합당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판사를 욕해봤자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제가 왜 범죄와 형사법이 구분돼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자,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게 참 조금 황당한 형태가 되죠. 왜? 경찰 수사가 그러니까 이제 화재 경보가 6번 올렸지만 관리업체 직원이 6번 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 본사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아 갖고 사실 관리 하청업체 직원 3명만 입건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 책임은 하청업체 3명한테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실제로 이 불이 이렇게 나게 된 거는 지금 이 창고 자체가 개판이고 스프링클러도 엉망이고 또 뭐 관리도 엉망이고 그리고 평소에 이런 그 화재 경보기가 발생했을 때 끄지 않으면은 쿠팡 본사에서 이 관리 직원을 질책하고 업체를 압박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껐겠지. 얘들이 무슨 간탱이가 고갖고 이걸 껐겠습니까? 연결석. 그러니까 경찰 애들은 올렸어? 껐어. 올렸어? 껐어. 그 손가락을 가진 애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얘는 무슨 배짱으로 화재 경보가 올렸는데 그걸 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화재 경보기 올려갖고 조치를 해서 막 했는데 위에 쿠팡 본사의 놈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똑바로 못해,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은 당연하게도 하청업체는 그 자체가 업무 지시 아닙니까? 연결되는. 이게 이제 이따위로 수사를 하고 경찰 애들이 본사는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화재 방지라든가 아니면 대피 같은 거 하나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냥 하청업체 방재팀장 뭐 이건 소방시설법 위반 다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번다? 보험료로 누가 번다? 쿠팡이 벌죠. 쿠팡 본사는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화재 발생하기 넉 달 전에 277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쿠팡 본사에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하청업체에 다 책임을 넘겨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소방시설법이라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한계입니다. 돈은 쿠팡 애들이 다 벌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죽어나가는 거고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치사도 아니라는 거. 근데 왜 안 죽어요? 소방관 하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 벌어진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 없죠. 보험사가 보험료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주변의 환경 피해는 누가? 그것도 보험사가 하겠지만 그거는 근데 그 개별 농민들이 또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같이 쿠팡 이천 물류센터는 하나같이 다 개판이에요.
돈 가진 놈들은 불이 나고 재해가 나도 더 피둥피둥 살이 찌고, 중간에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들은 죽어나가는 거고, 주변의 환경 피해,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걸 끌려고 했던 소방력, 동원, 소방관 죽은 거,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그 평놈들은 알량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무슨 장학금 조금 내놓는 걸로. 참 대한민국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기업하기 특히 좋은 나라, 네?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배때기가 불러갖고, 참 너무나도 엉망이에요. 엉망 개판이에요. 당연히 이건 본사 책임이죠. 그거를 경찰 애들은 입증을 해야죠. 그것도 하기 싫고 그것도 못해갖고 이따위로 수사라니, 맨날 욕만 먹고 바보 소리만 듣는 거죠, 경찰 수사가. 네? 에휴, 답답한 인간들. 경찰,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왜 이런 거 안 나오나 했어요, 저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찰 따옴표 수산업자 변호인 만나 싹 다 녹음해와, 비서의 요구. 사실 수산업자 아닙니다. 수산업자라고 사기를 친 사기꾼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애들도 알죠. 근데 이게는 자기 관련된 사람이 노설위원부터 시작해서 여럿 걸렸죠. 또 월간조선도 누구 걸렸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로서는 사실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TV조선의 엄성석 앵커도 사실 조사받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애들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얘기 나오면 난 뭐 해나 했는데 결국 이걸 만들어내려고 했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경찰이 이 가짜 수산업자 관련된 애의 그 부하 직원 A라는 애를 압박을 해갖고 뭔가 이 녹취를 해와라, 관련된 말하자면 그 김씨 비서한테 일종의 딜을 건 거죠. 야, 너 네 변호사, 김씨의 사기꾼 김씨의 변호사 이씨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느냐, 녹음해와. 그죠? 사실 근데 그 비서에는 다른 별건 수사로 경찰한테 약점이 잡힌 거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빌미 삼아서 경찰이 얘한테 녹음을 해오게 했고, 근데 이 얘는 눈치를 까고 녹음을 해오라고 하는 것도 녹음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 얘기는 경찰이 뭔가 엮은 것 같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선일보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고 반성을 하나? 그냥 설마 그럴 조선일보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뭔가 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즉 뭔가 함정 수사 같은 거, 혹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한 거, 사건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건의 본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기사는. 다만 그 사기꾼의 비서를 압박해는 경찰 허모 경위와의 녹취록을 통해서 녹음할까요? 녹음해, 이거. 야, 그리고 너 판단하지 마, 내가 할게. 그리고 우린 이런 얘기 한 거 없다,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경찰놈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지만,
맥락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으로는 경찰이 이 비서애를 압박하고 해갖고, 야, 녹음해와. 알았지? 애초에 이 비서놈이 경찰한테 쇼를 걸 수도 있는 거죠. 뒤를 칠 수 있는 거죠.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건이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응? 이렇게 좀, 녹음해갖고 좀 해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안 되는데? 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런 얘기 한 거죠. 지난번처럼 내가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가 해.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은 조선일보가 요건 뺐어야지. 사실. 지들 유리하려고. 요 판단은 지난번에도 시켰다는 걸로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허경희님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에? 근데 제가 보기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되니까 제 거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왜 네가 판단해? 네가 도와달라고, 네가 나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요? 역시 조선일보는 어디 안 갑니다. 대단합니다. 조선일보. 이 사건의 본질. 이 사건의 굵은 줄거리는 다 쳐버리고 결국은 이 수사 과정상에 있어서의 허모경위가 비서. 사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 허모경위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은 김모가 사기꾼이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뭔가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벗어나지 않네요. 역시 하여튼 조선일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럼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동훈 논설위원의 얘기잖아요. 조작이 아니까 공작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경찰이 공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허모 경위를 통해서 저기 김 씨의 비서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맥락으로는 공작은 아닌데 공작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다만 허모 경위가 약간 징계받을 만한 뭔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맥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조선일보 역시 여태까지 버텨온 여태까지 밤에 제왕이 된 이유를 딱 너무 좀 수가 낮다. 수가 좀 너무 좀 낮다. 여기까지 할게요.